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3년 3회 전기산업기사에 있어서 전자기학 과목에 출제되었던 수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양극판의 면적이 S, 그리고 극판과의 간격이 D, 그리고 이때 정전 용량이 C1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답니다. 여기서 양극판의 면적을 요렇게럼 늘리고요. 극판 간격을 요렇게럼 줄였을 때 정전 용량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평행판 콘덴서에 있어서 정전용량 관계식이 될 겁니다. 이 관계식은 이렇게 되겠죠. D분의 Epsilon S요. 그쵸? 그럼 우리가 초기 조건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얘를 어떻게 했다? 양극판의 면적을 일단 뭐 유전율은 언급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면적을 3배 그리고 간격을 3분의 1배로 했답니다. 그럼 얘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게 되면 9 D분의 Epsilon S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 값 자체가 뭐라고요? C2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정전용량 C2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앞에 이렇게 하나 잡았습니다. 단순히 초기 조건 D분의 Epsilon S를 C1이라 둔다. 그럼 결국 이것 자체가 C1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이 C2는 9C1으로 표현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개 내에서 배열을 따라서 단위 전화가 일주할 때 전개가 한 일은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이 수식 관계를 가지고 말하지 않고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박스가 있대요. A 지점입니다. 여기 B 지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요런 경로로 일주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요, 이 박스를 딱 들어서 여기 이동을 시킨다고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봅시다. 이 사람을 1번 사람이라 놓을게요. 그리고 2번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2번 사람이 1번 사람이 일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순간 이 1번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 1번 사람이 A 지점에서 이 박스를 들고 B 지점에 갖다 놨대요. 그럼 물론 이제 1번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B 지점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이 야 이거 짐 잘못 갖고 왔어.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번은 다시 A씨 뭐야? 하면서 다시 갖고 와서 여기에 박스를 갖다 놓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2번 사람이 1번을 바라봤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번 사람 입장에서는 1번 사람 일 한 겁니까? 일 안 한 겁니까? 일 안 한 거죠. 아니 내가 딴 데 살짝 보고 있다가 다시 얘를 봤는데 얘 여기 그대로 있어. 이 짐도 여기 그대로 있어. 야, 너 이 새끼 이거 일 했냐 안 했냐? 일 안 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공간 내에서 폐회로를 따라서 단위 전화가 단위 전화라고 합시다. 단위 전화 일주할 때 이 공간 내에서 한 일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더라. 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뭐 저는 간단히 이렇게 비유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백 효과를 이용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이구, 답은 바로 열전대가 되겠네요. 자, 다들 알고 계시죠? 난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은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기를 배우면서 열전 효과라는 것을 다룹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과 전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루는 게 열전 효과 아닙니까? 그쵸? 여기서 중요도 있게 다루는 게 첫 번째 재백 효과, 두 번째 펠티 효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톰슨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재배 효과는 뭡니까?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접합점 간에 뭘 하느냐? 온도차를 가해줍니다. 이렇게 온도차를 가해주니까 각 다른 두 금속에 있어서 이 접합부에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접합부 간에 전류가 흐르더라. 다르게 말하면 열에 의한 온도차에 의한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전류가 흐르더라.
그리고 이게 재배 효과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렇게 접합한 두 금속을 뭐라 합니까? 얘를 열전대라고 하죠. 그리고 얘를 어디에 씁니까? 열전 온도계에 씁니다. 그래서 이 재배 효과를 열전 온도계의 원리라고도 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펠티 효과. 실제 이 펠티 효과는 간단하게 말하면 재배 효과의 역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두 금속을 쓰는 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온도차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두 금속 사이에다가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리니까 이 접합전 간에 뭐가 생긴다? 온도차가 생기더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쪽에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다른 쪽에는요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전자냉동의 원리예요. 아이고, 전자냉동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얘들이 서로 반대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톰슨 효과. 실질적으로 이 톰슨이라는 이 양반이 이 재배 효과와 필기 효과가 역효과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운다라고 취급할 수 있는데, 실제 이 톰슨 효과는요, 우리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얘는요, 다른 것과 다르게 동일한 두 금속을 접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요, 온도차를 가해줍니다. 또 한 번은요, 전류를 가해줘요. 자, 온도차를 가하니까 두 금속 사이에 이거 열 기전력이 생겨가지고 조금이나마 생겨가지고 전류가 흐르더라. 근데 거꾸로 전류를 흘리니까 각 금속의 접합부 간에 있어서 온도차가 발생을 하더라. 다시 말하면 한쪽은 흡열이 발생을 하고 한쪽은 발열이 발생을 하더라. 자, 그래서 이때 와가지고 이 톰슨의 양반이 둘이 역효과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배우죠. 얘는 무시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동일 금속에 대한 펠티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기준으로 하면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더라. 그래서 뭐 열전 효과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재배 효과의 원리 혹은 재배 효과를 이용한 것은 뭐가 있다? 열전대 내지 열전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3번 되겠죠. 자, 혹시나 지금 문제가 재배 효과가 아니라 필티 효과로 나왔다면 그때 답은 전자냉동이 될 겁니다. 그렇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파이 콜롱의 점전하가 2m/s의 속도로 진공중을 직선 운동하고 있답니다. 이 운동 방향에 대하여 각도가 세타이고 2m 떨어진 점의 자기 세기는 몇 암페어/미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사인값, 코사인값이 나와 있네요. 어쨌든 상관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어떤 점에 대해서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죠? 와, 얘는 어떤 관계식을 떠올려서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거고요. 상가함수가 들어간대요. 사인, 코사인 들어가는 자기의 세기 수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혹시 뭐 요거 떠오르시나요? 비오 사바르. 그렇죠? 이 공식 자체가 일단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인데 수식에 뭐가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사인이 들어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점 전하가 있답니다. Q 쿨롱에 점 전하가 있대요. 얘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답니다. 이때 어떤 미소 길이, 자, 여기 미소 길이를 이동하는 전하 있어서, 자, 여기에 접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이 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 요 지점에 형성하는 자기의 세기를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소 자기의 세기가 되겠죠. 왜? 여기에 있는 길이를 미소 길이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 각도가 세타가 되고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지점에 있어서 나타나는 미소 자기의 세기를 비오 사바르 두 분이 손잡고 이런 수식으로 만들어냅니다. 4파이 r 제곱분의 i dl 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얘가 비오 사바르 실험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상 이 문제는 요 수식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일단 요거를 저는 간단히 이렇게 놓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세기를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소 표현 이 D를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를 대입을 할 건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비오사바르 수식을 떠올리면 요놈값, 전류값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전류가 제시되어 있다 없다?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하량과 속도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I. 얘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T분의 Q로 표현할 수 있지. 그쵸? 다르게 말하면 Q는 IT.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분작 오라지만 조금 바꿔봅시다. IL 사인 세타가 아니라 I 대신에 얘를 넣어서 표현을 하면 T분의 QL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요거 한번 묶어봅시다. 즉, 다시 쓰면은 Q 곱하기 T분의 L 요렇게요. 자, 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단위적으로 보면 자, 길이의 단위 미터죠. T, 시간의 단위 세커죠. 미터 퍼 세커의 단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미터 퍼 세커의 단위를 갖는 거 누가 있죠? 속도요. 아하, 요 놈 자체가 속도 V가 되네. 즉, Q, V,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겠구나. 즉, 다시 적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자기의 세기 공식은 4, 파이 R 제곱분의 Q, V, 사인 세타요. 자, 그럼 여기 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4, 파이에다가 떨어진 거리값이 얼마요? 2m요. 그래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전하값, 파이 적어주고, 속도값 2m죠. 2, 그리고 사인 세타. 그러면 끝났네요. 요거 약분되고, 정리하면은 곱하니까 8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8분의 1 사인 세타가 답이 되어서 우리는 1번을 고를 수 있겠더라. 자,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율 입실론인 유전체 중에서 전하가 Q고요. 전이가 V, 반지름이 A인 도체로 갖는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하, 얘는 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단위 한번 살펴봅시다. 줄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이 에너지 단위가 줄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죠. 2분의 1 C바 자승력.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체 9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도체 9에 있어서 정전 용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4 파이 입실론 그리고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반지름이 A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대입합시다. W는 2분의 1 곱하기 4 파이 입실론 A 곱하기 V 제곱이요. 약분 시키니까 2 파이 입실론 AV 제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액체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500V 전압을 가했을 때 누설 전류는 약 몇 mA입니까? 자, 여기서 누설 전류 체크해 주시고요. 단 고유 저항이 이렇게 비유전율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비유전율. 자, 보통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누설 전류의 언급이 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런 공식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누설 전류에 대한 공식이죠.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정전량이 30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스. 그 다음에 전압이 500 주어졌네요. 자, 그 다음으로 고유 저항이 10의 11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실상 수식 관계를 보면, 공식 관계를 보면 여기에 입실론이 들어갑니다. 이거 뭡니까? 전체 유전율이죠. 그렇죠? 이 전체 유전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비유전율 곱하기 공기 또는 진공층의 유전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단순히 비유전율이 2.2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뒤에 뭘 취해줘야 된다? 공기 또는 진공층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취해 주셔야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한번 넣어봅시다. 넣어보면 그 결과값은 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로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물어본 것에 있어서 단위는 미리 암페어입니다. 그럼 얘를 다 있으면 이놈 자체가 밀리가 될 거니까 답은 7.7 밀리 암페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을 보시면 도전성을 가진 매질 내 평면파의 전파 정수를 감마라고 할 때 이놈을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단 알파는 감시정수, 베타는 위상정수다. 요 같은 경우에 거의 주는 문제죠. 전파 정수 감마는 감세정수 더하기 제2의 위상정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그쵸? 끝!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8번째 문제입니다. 투자율을 각각 뮤1, 뮤2인 두 자성체의 경계면서 자기력선의 굴절 법칙을 나타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간단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개의 자성체의 경계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경계 조건을 떠올릴 수가 있죠. 이 경계 조건에 대한 일단은 뭐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의 경계 조건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적어보면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자계는 접선 성분 혹은 수평 성분이 연속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다.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자계 같은 경우에 이 접선 성분이 연속이다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H1 sin 세타 1은 H2 sin 세타 2. 자, 그 다음에 법선 성분, 자속 밀도는 법선 성분 연속이에요. 얘를 표현하면 B1 코사인 세타 1은 B2 코사인 세타 2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굴절 법칙. 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뮤2분의 뮤1의 투자할 관계가 있으면 이에 대한 입사각과 굴절각은 이런 관계를 가져요. 이게 굴절 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뭐 전개든 자개든 굴절 법칙 나오면 바로 탄젠트 기준으로 살펴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따지면 세타 1이 분자에 있으면 뮤1이 당연히 분자에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처럼 세타 2가 분모에 있으면 당연히 뮤2도 분모에 있을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니까 답은 바로 1번 되겠죠. 끝!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토로이드 코일에 전류를 흘릴 때 토로이드 코일의 인덕턴스에 대한 관계성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토로이드 코일을 간단히 언급을 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철심이 있고요. 여기다가 코일을 막 감아 놓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환상 솔레노이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조금 차이를 두자면 이 환상 솔레노이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환상 솔레노이드는요, 이 철심의 단면이 원형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토로이드 코일은 얘가 사각 단면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토로이드 코일에 있어서 인덕턴스를 한번 적어보면 실제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뭔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죠? 맞죠? 근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토로이드 코일에 있어서 뭐 이런 수식을 챙기기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랑 기준을 잡아 놓으면 이 단면이 원형이 되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이 친구가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토로이드 코일 나왔을 때, 와, 씨, 이거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토로이드 코일을 그냥 간단하게 환상 솔레노이드 기준으로 보자. 아시겠죠? 혹시나 시험 문제 이놈이 나오면, 이놈, 환상 솔레노이드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십시오. 그럼 접근이 좀 용이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 기준으로 인덕턴스를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L분의 뮤, S, N 제곱 아닙니까? 그쵸? 특히나 평균 반지름 우리가 R로 둔다면 이때 이 L, 적하의 자로의 길이를 표현하는 이때 L은 2 파이 R분의 뮤 S N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인덕턴스는요, 단면적과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지름에는 반비례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체크합니다. 토로이드 코일이라고 해서 와, 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얘는 뭐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자? 환상 솔레노이드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자. 이렇게 접근하면 쉽더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Am인 접지 도체구가 있답니다. 이 도체구의 중심을 통하는 직선을 따라 점주나 Q가 혹은 Q 쿨롱이 정속도 V m/s로 접근할 때 접지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X는 점주나 Q와 접지 도체구 중심 간의 거리라고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접지 도체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전자기학에서 뭐 접지 도체구가 나와 있다, 어쨌든 접지 도체가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거 영상법을 활용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취급을 해볼게요. 주어진 형태를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접지된 도체구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반지름을 A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 중심과 점전화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X라고 뒀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일단은 지문을 다시 보면 이 도체구가 여기 있대요. 그리고 도체구 중심을 통한 직선을 따라서 점수나 Q가 정속도 V m/s로 접근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Q 쿨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점선 꺼놓은 거 보이시죠? 요 놈을 따라서 어쨌든 이 점선이 이 도체구 중심을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따라서 V m/s의 속도로 접근한대요. 이때 접지 도체에 흐르는 전류, 즉 뭐 여기 흐르는 전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도체 자체에 작용하는 전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얘를 구하랍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방금 어쨌든 이 조건에 의거해서 이제 영상법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영상법을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체크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기로 이렇게 접지 도체구가 있고, 요놈과 지근거리, 즉 가까운 거리에 전하가 있을 때는 이놈 내부에 영상 전하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영상 전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 일단 이에 대한 수식관계를 우리가 떠올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D분의 A 곱하기 Q요. 이게 영상 전하 크기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전하로 인해서 이놈한테는 이 영상 전하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류인데, 자 보세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떠올려 봅시다. 자, 다시 적어보면 전류와 전하와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T분의 Q요. 맞습니까? 그럼 정확하게는 어쨌든 이 도체 내에 영상 전하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식관계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이 자리에다가 이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얘를 D라고 썼는데 실상 이 D는 뭐예요? 이 도체 중심과 전하, 정확하게 긴전하 간의 간격이죠. 근데 지금은 X라고 줬기 때문에 얘 대신에 X로 좀 쓰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재에는 얘가 이제 D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D라고 썼는데 지금은 지문에 X라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T분의 1에다가 어쨌든 요걸 다시 쓸게요. 쓰면은 마이너스 X분의 A, Q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전류의 크기만 따진다라고 치면은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TX분의 이거 무시하고요. 크기만 따지니까 AQ요. 근데 자, 일단 저도 다시 습관적으로 라지 Q로 썼는데 지금 주어진 것은 스몰 Q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몰 Q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런 관계를 갖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하나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꼬라지는 없어요. 그죠? 일단 이 보기를 보니까
V가 있습니다. 이 속도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위를 보면 미터 퍼 세컨입니다. 미터 퍼 세컨야. 얘는 어쨌든 이동 길이 나누기 시간 기준으로 바꾸어 쓸 수가 있더라. 거꾸로 말하면 이 꼬라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더라. 우리가 요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뽑아낸 수식을 보면 이 분모에 t가 있다. 그죠? 분모에 t가 있다. 그죠? 그럼 분자에 거리 개념이 하나 더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위아래로 없던 게 바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거리 개념 x를 넣어볼게요. x. 네, x가 요 놈과 요 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딱 놨을 때,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묶어봅시다. 즉, t분의 x 하면은 단위적으로 미터 퍼 세컨 아닙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될 것이다? v가 될 것이다. 그쵸? 맞습니까? 결국은 이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이 x라는 거리 위에서 작용하는 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분의 x를 우리가 v라고 놓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런 기준으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요. x가 두 개 있으니까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분자는 a, q에다가 t분의 x가 v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꼬라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요. 3번 요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처음 접하셨을 때는 와따 이거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더라. 그래서 한번 보면 느낌이 좀 오시죠? 야, 이 x를 가지고 조지는 게 그리고 이 v 관계를 가지고 조지는 게 핵심이 되겠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